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 적응 정서 프로그램 그림책으로 만나는 너와 나의 마음 개발자 이광용입니다. 지금부터 13, 14차시 수업 운영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이번 차시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를 연습하게 됩니다. 입장 바꾸기는 단순한 공감 활동이 아니라 학교 생활에서 겪는 수많은 갈등 상황인 장난감 문제, 발표 문제, 오해, 관계 문제 등을 부드럽게 풀어갈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회정서 역량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에게는 나의 기분이 너의 기분으로 그리고 우리 둘의 마음으로 넓히는 첫걸음이 되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먼저 전체 프로그램의 큰 틀을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정서학습 5대 핵심 역량 중 사회적 인식을 집중적으로 기르기 위해 총 20차시로 설계되었습니다. 사회적 인식 역량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5개의 중주제를 정했습니다. 5개의 중주제는 첫째, 타인의 감정 이해하기, 둘째, 타인의 강점과 소중함 인식하기, 셋째, 다양성 존중하기, 넷째, 사회적 관계와 역할 이해하기, 다섯째, 배려와 도움 실천하기입니다. 현재 진행하는 13, 14차시는 네 번째 중주제, 사회적 관계와 역할 이해하기의 첫 번째 차시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즉 관점 바꾸기를 연습하는 차시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발달 특성과 늘봄 강사 선생님들의 수업 환경을 고려하여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바로 3제로 수업입니다. 제로 활동지, 별도 활동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로 하이퍼링크, 영상, 링크, 복잡한 자료 없이도 수업 가능합니다. 제로 애니메이션, PPT에 과한 효과 없이 수업 흐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매 차시는 항상 3가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책 읽기, 움직임 활동, 노작 활동입니다. 그림책 읽기는 저작권상의 문제로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미리 보기 장면만을 활용하여 PPT를 제작하였습니다. 실제 수업에서는 앞뒤 표지, 간지, 그 외 장면 구석구석 모든 그림들을 꼼꼼히 보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어지는 활동의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움직임 활동은 실제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으로 반복 숙달 및 인생의 리허설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역할극이 여기에 속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거창한 연극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마디의 말이라도 실제처럼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작 활동은 나의 생각을 다른 대상에 투사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상징의식 및 지속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가 여기에 속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공간 속에 게시해두며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 프로그램은 그림책을 씨앗 삼아 움직이며 표현하고 그리고 만들며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키워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준비물은 매우 단출합니다. 그림책, 포스트잇, 종이, 색칠도구 이 4가지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수업 안에서 일어나는 배움과 성장은 매우 풍성합니다. 그저 그림책에 기대어 발문하고 활동하고 공유하다 보면 학생들의 역량이 자라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차시의 주제는 내 친구의 눈으로 세상 보기입니다. 목표는 친구의 입장을 이해하고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입니다. 입장 바꾸기는 저학년에게 쉬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는 설명보다 활동, 판단보다 경험, 정답보다 생각해보는 과정을 중심에 두고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단순히 내가 느낀 것에서 멈추지 않고 친구는 어떻게 느꼈을까? 같은 장면을 다르게 볼 수도 있을까? 라는 관점 전환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수업 시작 화면입니다. 먼저 화면 구성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위쪽에 보시면 차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주제가 적혀 있고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초록색 상자 안에 글씨가 적혀 있는데 이것이 활동명입니다. 즉, 이 화면을 보면 현재 차시는 13, 14차시이고 수업의 주제는 내 친구의 눈으로 세상 보기, 수업의 단계는 도입 동기유발이면서 도입 동기유발의 활동명은 역할 바꿔보기 게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도입 활동은 역할 바꿔보기 게임입니다. 영화 속에서만 가능한 비현실적인 놀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 아닌 누군가의 입장이 되어보기라는 매우 강력한 사회정서적 연습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주세요. 얘들아, 만약 너와 누군가의 몸이 하루 동안 바뀐다면 어떤 느낌일까? 어떤 생각이 들까? 아이들은 보통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와, 재밌겠다. 무서울 것 같아요. 신기할 것 같아요. 그 사람처럼 행동해야 해서 힘들 수도 있어요.
이 질문은 다른 입장에서 생각하는 문을 여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가장 익숙한 존재인 선생님을 대상으로 실제로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 흉내를 1분 동안 내볼게요. 선생님처럼 걸어보기, 말해보기, 행동해보기, 어떤 것도 좋아요. 처음에는 다 같이 동시에 해보고 그 중에서 활동을 즐기는 학생을 대표로 앞에서 표현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들은 아주 즐거워하며 친숙한 타인의 입장이 되는 첫 경험을 합니다. 활동이 끝난 뒤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어때요? 선생님 흉내 내보니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선생님은 힘들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해야 해서 목이 아파요.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선생님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 조금 알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인의 행동을 흉내내면 생각도 바뀐다는 점을 아이들이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짝과 함께 합니다. 이제는 짝의 흉내를 1분 동안 내볼게요. 그 친구처럼 말하고, 그 친구처럼 걸어보고, 그 친구가 자주 하는 표정도 따라해 보세요. 활동이 끝난 뒤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친구가 되어보니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아요. 친구가 평소에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친구처럼 하려니까 조금 어렵기도 해요. 이제 도입 동기유발 활동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해주세요. 얘들아, 오늘 수업에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친구의 눈, 친구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지 함께 알아볼게요. 이 한 문장이 오늘 수업의 전체 방향을 잡아주는 핵심 안내입니다. 오늘의 학습 주제를 함께 읽습니다. 친구의 입장을 이해하고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저학년에게 함께 읽기는 집중을 모아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화면은 오늘 수업의 전체 구조를 보여주는 안내판입니다. 오늘 수업은 그림책 읽기, 입장 바꾼 이야기 만들기, 내가 땡땡이라면 이렇게 3단계로 구성됩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모든 차시는 3가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림책 읽기, 둘째, 움직임 활동, 셋째, 노작 활동인데요. 여기서는 입장 바꾼 이야기가 노작 활동, 내가 땡땡이라면이 움직임 활동입니다. 움직임 활동과 노작 활동의 순서는 매 차시마다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순서가 바뀝니다. 즉, 움직임 활동과 노작 활동의 순서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림책 읽기 활동이 첫 번째인 것은 고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림책 읽은 것을 씨앗 삼아 두 번째, 세 번째 활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차시는 그림책으로 생각의 씨앗을 심고 노작 활동으로 생각을 눈에 보이게 만들고 움직임 활동으로 실제처럼 연습하는 흐름입니다. 이 화면은 첫 번째 활동인 그림책 읽기의 시작 화면입니다. 그림책 읽기 활동의 시그니처 색상은 노란색입니다. 가운데에는 오늘 함께 읽을 그림책의 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읽을 그림책은 바로 안 돼 라는 작품입니다. 이 책은 겉으로 보면 아주 간단한 그림책 같지만 사실 같은 상황도 서로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관점 취하기의 핵심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저학년에게 정말 최적화된 그림책입니다. 특히 사람과 강아지가 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감정을 품고 있다는 점을 재미있는 그림과 짧은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같은 행동도 입장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구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책은 오늘 우리가 함께할 모든 활동의 씨앗이 됩니다. 아이들이 그림책을 읽으며 느끼는 작은 차이가 뒤에 이어질 활동들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림책을 본격적으로 열기 전에 먼저 표지를 보면서 아이들과 가볍게 관찰을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주세요. 얘들아, 표지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말해볼까? 이 활동의 목적은 아이들이 해석하거나 추측하기 전에 관찰 자체를 충분히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관찰에서 한 단계 높여 상상으로 가는 발문입니다. 얘들아, 이 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선생님은 아이들의 모든 답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좋아,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겠네. 그럼 이제 강아지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지 그 차이를 잘 떠올리면서 함께 읽어보자 라고 정리해주세요. 이 문장이 아이들의 사고 방향을 자연스럽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화면은 그림책을 읽는 시간임을 알리는 화면입니다. 그림책을 읽을 때는 단순히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림 속 표정, 손의 위치, 거리감, 색감, 배경에 있는 사소한 물건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읽으면서 중간중간 이런 말들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강아지의 꼬리 모양을 볼까? 사람 얼굴 표정이 어떻게 달라졌지?
이 장면에서는 누가 더 편안해 보이니? 어떤 행동이 오해를 만들었을까? 등 이런 언어는 아이들이 표면만 보는 읽기에서 마음까지 읽는 읽기로 넘어가게 하는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그림책을 다 읽은 뒤 선생님은 이렇게 말해주세요. 얘들아, 방금 읽은 내용 중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니? 아이들 반응을 충분히 들어주시고, 좋아, 이제는 그 장면 속에서 사람과 강아지가 각각 어떤 마음이었는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볼 거야. 같은 장면이지만 서로 다르게 느꼈다는 점을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서 다음 슬라이드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바지를 입으려고 할 때 강아지가 바지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강아지의 입장에서 보면 강아지는 어떤 기분일지, 어떤 생각일지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놀아달라고요? 자기도 도와주려고요? 장난치는 거예요. 아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다음과 같이 정리해주세요. 맞아요. 강아지는 같이 놀자라는 마음일 수도 있고 이거 재미있어 라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즉, 같은 행동이라도 강아지의 목적은 다를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번에는 같은 장면을 사람의 입장에서 봅니다. 사람은 어떤 기분과 생각일지 묻습니다. 짜증나요. 빨리 옷 입어야 되는데 방해돼요. 화날 것 같아요. 아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다음과 같이 정리해 주세요. 맞아요. 사람은 급한데 왜 방해하지? 라는 마음일 수 있어요. 즉, 같은 행동이지만 사람과 강아지는 전혀 다르게 느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아지가 인형을 물어뜯어서 망가졌습니다. 이때 강아지의 기분과 생각은 어땠을지 묻습니다.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장난감인 줄 알았어요. 심심했어요. 이번에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 장면에서 사람은 어떤 기분일지 묻습니다. 속상해요. 정말 아꼈는데 슬퍼요. 화가 나요. 왜 그랬어? 하고 소리칠 것 같아요. 세 번째 장면입니다. 강아지가 사람의 얼굴을 핥고 있습니다. 강아지는 어떤 기분과 생각일지 묻습니다. 좋아서요. 사랑 표시예요. 기분 좋아요. 반가워요. 이번에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땠는지 묻습니다. 간질간질해요. 무서워요. 놀라요. 싫을 수도 있어요. 현재 PPT는 저작권상의 문제로 이렇게만 제작하였지만 실제 수업을 진행하실 때는 실물책을 가지고 계실 것이기에 아이들과 여러 장면들을 다뤄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어서 다음과 같이 연결해줍니다. 그림책의 마지막에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밝혀져요. 사실 강아지의 이름은 뭉치였습니다. 사람은 안 돼를 그거 하지마 라는 뜻으로 말했지만 강아지는 내 이름이 안 돼인가? 하고 오해하며 살고 있어요. 즉, 똑같은 말이라도 똑같은 행동이라도 각자 느끼는 건 다르다는 걸 이 그림책이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이것을 우리의 생활에서도 찾아볼 거예요. 얘들아, 혹시 이런 경험 있어요? 나는 장난친 건데 친구는 화났던 적. 나는 그냥 웃은 건데 친구가 오해했던 적. 나는 좋게 말했는데 친구는 상처받았던 적. 아이들 반응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검열하지 않고 경험을 안전하게 꺼내도록 도와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서로 자주 다르게 느끼는 순간을 경험하곤 해요. 그래서 오늘처럼 입장 바꾸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얘들아, 그럼 이 책은 우리에게 어떤 점을 알려줬던 걸까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강아지랑 사람 마음이 달라요. 같은 상황도 기분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요.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같은 장면, 같은 말, 같은 행동이어도 서로의 마음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활동의 시작 화면입니다. 이번 활동의 이름은 입장 바꾼 이야기 만들기이고 노작 활동입니다. 우리가 읽은 그림책 안돼가 강아지의 입장에서 쓰여 있다면 이제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쓰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활동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1. 그림책에서 한 장면을 고른다. 그림책 속에서 마음에 남았던 한 장면을 고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흥미로웠던 장면을 고르면 아이들의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아이들이 그림책 속 모든 장면을 골고루 고르면 좋습니다. 모든 장면이 있으면 그것들을 모으기만 하면 사람의 입장에서 쓴 안돼 그림책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한다. 고른 장면을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빨래를 떨어뜨리는 장면에서
강아지는 도와준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사람은 옷이 다시 더러워져서 망쳤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림책에는 강아지 시선만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표정과 행동, 말을 할지 상상해서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입장에서 말한 것을 글로 쓰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림만으로 표현하고 이후에 발표할 때 말로 설명하면 된다고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이 화면은 아이들이 활동하는 동안 계속 띄워두는 화면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종이와 색연필을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활동하는 동안 아이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사람은 왜 이런 기분이었을까? 어떤 표정이면 좋을까? 말풍선을 넣어볼까? 그때 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 이런 말들은 아이들의 생각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활동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화면입니다. 좋아요. 이제 색연필과 종이를 내려놓고 활동을 마무리할게요. 표현을 다 못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본 경험이고 못다한 부분은 발표할 때 말로 추가해서 설명하면 됩니다. 이제 아이들의 그림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작품을 친구들과 함께 공유해 볼 시간이에요. 그림을 보여주면서 사람은 이렇게 느꼈어요. 이 장면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짧게라도 설명해 보면 좋습니다. 이번 활동은 그림의 완성도가 아니라 생각이 드러나는가가 핵심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활동의 시작 화면입니다. 이번 활동의 이름은 내가 땡땡이라면 생각하기이고 움직임 활동입니다. 지난 활동에서 강아지에서 사람으로 입장을 바꿔봤다면 이번에는 사물, 인형, 친구, 변화된 상황 등 여러 입장을 깊이 있게 느껴보는 활동입니다. 이제 활동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1. 상황을 살펴본다. 의자 위에 한 소녀가 앉아있고 토끼 인형을 안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장면을 자세히 보고 이 안에 있는 여러 입장이 있음을 아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2. 상황 속 다른 입장이 되어 말해본다. 의자라면 어떤 기분일까?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 토끼 인형은 어떤 마음일까? 이렇게 하나의 상황 속에서 셋의 입장에서 다르게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이제 단계별 활동 방법 설명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화면입니다. 의자의 입장에서 말해보는 화면입니다. 의자가 되어볼까요? 의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무거워, 따뜻하다, 오랜만에 앉아줘서 기뻐, 나 좀 조심해서 밀어줘. 이렇게 사물의 입장도 우리가 상상해보면 평소에 닿지 못했던 감정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녀의 입장에서 말해보는 화면입니다. 편안하다, 토끼 인형이 있어서 좋다, 오늘 너무 피곤해, 조용히 있고 싶어. 마지막으로 토끼 인형이 되어 말해보는 화면입니다. 너무 꽉 잡아, 따뜻해, 나랑 놀아서 좋아, 오늘은 내가 친구야. 이런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관점 전환 능력을 크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상황입니다. 친구가 내 장난감을 망가뜨린 상황을 상상해 봅니다. 그때 내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과 기분이 들까요? 속상해요? 화나요? 정말 아까워요. 이번에는 반대로 내가 친구의 장난감을 망가뜨린 상황을 상상해 봅니다. 미안해요? 말하기 무서워요? 혼날까봐 걱정돼요.
이 상황에서 아이들이 나도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감정 공감을 배우게 됩니다. 또 다른 상황입니다. 친구가 내 그림을 보고 웃었다면 내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 봅니다. 날 놀리나? 속상해. 그림 못 그린다고 생각하나? 그런데 알고 보니 친구가 나를 놀리려고 웃은 게 아니라 그림이 귀여워서 웃은 거라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뒤 나의 마음은 어떤지 생각해 봅니다. 아, 그랬구나. 괜히 화냈네. 다행이다. 이 상황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서 오해가 해소되고 감정이 변화되는 경험이 핵심입니다. 이번엔 그 웃었던 친구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었을지 생각해 봅니다. 귀여워서 웃었어요. 그림이 재미있었어요. 기분 나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입장이 완전히 다름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또 다른 상황입니다. 친구에게 같이 놀자 했는데 친구가 거절했다면 그때 나는 어떤 생각이 들지 생각해 봅니다. 서운해요. 나 싫어하나? 혼자 놀기 싫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친구가 나를 싫어해서 거절한 게 아니라 혼자 있고 싶어서 조용한 시간을 원했던 거라면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 봅니다. 아, 그런 이유였구나. 괜히 오해했네.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이번엔 혼자 있고 싶어서 거절했던 친구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었을지 생각해 봅니다. 조용히 있고 싶었어요. 생각 정리하고 싶었어요. 오늘은 기운이 없었어요. 아이들은 이 상황을 통해 거절은 싫어한다는 뜻이라는 단순한 연결을 풀게 됩니다. 마지막 상황입니다. 친구에게 연필을 빌려줬는데 돌려주지 않았을 때 내 기분은 어떤지 생각해 봅니다. 화나요? 서운해요? 왜 안 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도 예전에 친구 물건을 빌리고 까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사실을 떠올린 뒤 내 마음은 어떤지 생각해 봅니다. 아, 나도 그랬네. 그럴 수 있겠다. 조금 이해돼요. 바로 이것이 공감, 관점 전환이 가진 힘입니다. 그럼 이제 그 친구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인지 생각해 봅니다. 까먹었어요. 바빠서요. 어디에 뒀는지 몰랐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오해가 사라지고 이해가 싹틀 수 있습니다. 활동이 끝났음을 알리는 화면입니다. 다음과 같이 안내해 주세요. 좋아요. 이제 활동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정말 많은 입장을 상상해 봤어요. 앞으로 여러분은 살면서 비슷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오늘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화면은 수업을 정리하는 활동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화면입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천천히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강아지의 입장, 사람의 입장, 사물의 입장, 친구의 입장 등 정말 다양하게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얘들아, 오늘 활동하면서 다른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오해가 풀리는 느낌이에요. 친구 마음이 좀 이해돼요. 기분이 바뀌기도 했어요. 이번 차시 정리 활동에서는 간단한 OX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언제나 친구의 생각을 정확히 안다. 머리 위로 OX를 표시하게 합니다. 또는 교실 가운데를 기준으로 한쪽을 O, 다른 쪽을 X로 정하고 몸을 직접 이동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도록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몇 명에게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도 물어보면 좋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우리는 늘 친구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며 그래서 묻고 들어보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리해 줍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친구도 나처럼 기분 나쁠 수 있다. 아이들 중에서는 틀리는 것이 두려워서 OX 표시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배려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답을 마음속에 정하기만 하는 것도 허용하면 훨씬 안전한 분위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내가 속상할 때가 있는 것처럼 친구도 속상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수업 전체의 의미를 정리하는 화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했어요. 이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게 해주고 친구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고 오해도 줄여주고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차시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상 속 미래의 나 상상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으로 그림책으로 만나는 너와 나의 마음 13, 14차시 수업 운영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